네, 금요일 국내 증시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다소 한산한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아쉬운 모습으로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낙폭이 깊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 전환했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시장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군들 확인해 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코스피 거래 대금 탑5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MM, DS단석, 그리고 대동까지 5가지 종목군들 쪽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제히 상승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2%로 강세 흐름을 기록하면서 76,000원 선을 코앞에 두고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0.07% 오른 14만 6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도 3.43% 상승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포스코와 함께 협업을 한다, 로봇과 관련해서 기대감을 안고서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금요일 시장에서는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5.2% 하락한 17,140원을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DS단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따따블에 성공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도 확인해 볼 텐데요. 포스코 DX가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4% 가까이 올랐습니다. 3.99% 오른 62,600원을 기록했고요. C사이트가 13.46% 상승, 가온칩스가 19.76% 상승,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7.42% 상승 마감했습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15.9%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전 대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종목군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고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는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10가지 종목군들 함께 확인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특징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반도체주들 확인해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코스닥에서는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엑시콘까지도 일제히 상승해주는 분위기였는데요. 전 금요일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마이크론이 회계연도 기준 2024년 1분기 매출액의 경우 4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는 11억 2,800만 달러를 기록했다면서 이 부분을 공시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18% 증가한 수준이었고요. 영업 손실도 대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영업 손실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3% 줄어들면서 월가의 예상치를 깨트리고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메모리 업황 둔화로 인해서 여전히 적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시장은 환호하는 분위기였고요. 당초 월가에서는 이번 분기 마이크론의 실적으로 매출액의 경우 45억 4천만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었고 손실 같은 경우에도 주당 1달러 손실을 전망을 했습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겁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메모리 감산 효과가 본격화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한적인 공급 기조와 전환 투자도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거두면서 미국 증시에서도 8%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쳐줬는데 이를 중심으로 해서 증권업계 전문가들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꾸준히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 증권업계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를 잡아줬는데 NH투자증권이 대표적으로 선단 공정과 HBM 수요 강세를 전망한다며 제한적인 공급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을 재료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중장기적으로 온디바이스 AI도 메모리 탑재량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짚어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종목들이 금요일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을 향한 투자 심리를 이끌어줬고요.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또 CXL 관련 종목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죠. 이 엑시콘 같은 경우 15.9% 상승한 17,640원을 기록했는데 이 CXL 2.0 테스터 개발을 내년 1분기에 완료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내면서 엑시콘 또 한 번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종목군들 확인해 봤고요. 이제 이어서 개별적인 종목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DS 단석 확인해 볼 텐데요. DS 단석이 300% 상승하며 마감을 지었습니다. DS 단석 이렇게 따따블에 성공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DS 단석은 바이오 에너지, 배터리, 플라스틱 이러한 부분에서 재활용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 사업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이 DS 단석이 성공적인 첫 데뷔를 마쳤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DS 단석은 공모가의 4배까지 치솟는 이 300% 상승률을 달성을 했고요. 공모가 10만 원 대비 300% 오른 40만 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나머지 개별 이슈가 있었던 개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C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C사이트가 스펙 합병 상장 이튿날에도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NH 스펙 28호와 함께 합병을 통해 상장을 했는데 이 종목은 의류 OEM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사이트는 올드네이비, 갭, 아메리칸 이글, H&M 등의 의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실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설립 이후에 적자가 없는 경영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18.27%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C사이트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 시장 13% 넘게 올라줬고요. 13.46% 오른 44,25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군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메이슨 캐피탈이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9.89% 상승해줬습니다. 아래로 레뷰 코퍼레이션, 파워로직스, 제넥신까지도 일제히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초전도체 관련 종목군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레뷰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틱톡샵 한국 진출 소식에 정규장에서도 상승해줬던 종목인데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이렇게 강세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에서 하락했던 종목군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DSNL이 이번에도 이렇게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22% 넘게 하락했고요. C사이트, 야스, 나노팀, 하림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C사이트와 야스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도 상승해줬던 종목인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하락 마감했고요. 야스 같은 경우에는 OLED 관련 종목으로 정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5.24%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특징주에 넘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제넥신에 대한 이야기도 한 가지 전달을 해드려야겠습니다. 이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지속형 빈혈 치료제가 임상 3상에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충족시켰다는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7% 넘는 탄력을 받아 나갔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의 특징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메이슨 캐피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슨 캐피탈이 시간의 거래에서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소록수의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이 다가오면서 메이슨 캐피탈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소록수는 지난 7일 보통주 한 주당 신주 14주를 신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이번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27일이고요. 배당 기산일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이 소록수의 최대 주주인 아리바이오 대표와 지난번에 300억 원 규모의 경영권 및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아리바이오에 메이슨 캐피탈의 자금도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성이 부각받으면서 메이슨 캐피탈이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해줬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 종목군들 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초전도체 관련 주들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파워로직스가 일제히 급등해줬습니다.
특히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이 CCS의 이석배 교수가 미국 물리학회 초청을 받고 포스터를 발표를 한다는 소식에 초전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 관련 종목군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줬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 그리고 파워로직스는 시간의 거래에서 7.39%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을 비롯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군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특징주들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의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들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크리스마스로 휴장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있었던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혼조세로 거래를 마친 뉴욕 증시의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그 외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상승하는 모습들이 함께 펼쳐졌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인 PCE 지수가 발표됐는데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끝판으로 가서는 방향성이 좀 어느 정도 잡히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영향을 받았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무려 11%나 급락이 나오면서 10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나이키 때문에 소매 지표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흔들리는 모습들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주당 순이익의 경우에는 1.03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적보다는 그 다음에 내온 내용들이 조금 더 포인트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매출이 악화될 것이라면서 향후 3년간 약 2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2조 6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수익이 더 악화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고 우리는 강력한 총마진의 실행과 엄격한 비용 관리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CEO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지 않은 이런 판매에 대한 부진을 나타내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서 향후 3년간 2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고요. 제품 라인의 단순화라든지 자동화 확대, 조직 축소가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까지 단행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퇴직금으로 인해 4억에서 4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6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함께 언급했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도 10%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규장 개장된 이후에도 이 하락세를 유지하게 되면서 거의 12% 가까운 급락세가 펼쳐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글로벌 IB들 가운데 에버코어 측에서는 소매 섹터 전반이 매출 부진을 경험할 것이라고 보면서 나이키의 목표 주가를 122달러까지 하향 조정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국내에서도 역시나 관련 종목들 살펴드리면 결국에는 의료 관련 종목들이 큰 영향들을 받게 되겠죠. 휠라홀딩스 최근에 좀 사업 부진으로 좋지 않은 모습들인데 특히나 미국 쪽에 아쿠시네트를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호전실업이나 배럴, 영원무역같이 OEM 같은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또 나이키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OEM 종목들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타격이라든지 혹은 이후에 주가 흐름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결고리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들 보시죠. 미국 증시에서는 이번에 다시 한번 이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4% 이상의 상승세로 175달러 선을 기록했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메러선 디지털홀딩스, 라이엇 플랫폼스까지 일제히 6에서 7%대 급등세를 함께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코인베이스와 관련된 소식들을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에 43,000달러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이번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 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IB들 가운데 JMP증권이 코인베이스의 목표 주가를 107달러에서 무려 200달러까지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마존이 수십 년 전에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때와 유사하게 코인베이스 역시나 지금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 아마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계의 아마존이다라고 분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종목들까지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앞으로도 쭉 존재를 할 텐데 그 가운데 코인베이스가 계속해서 선두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언급했고요. 향후 10년간 5배가 넘게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을 곁들였습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지금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이런 거래소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멘트까지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국내에서도 역시나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가상화폐 거래소 위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기술투자나 T사이언티픽, 하나투자증권, 위메이드까지 함께 주가 흐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두나무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거래 정지에 들어간 종목들이 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대체적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 보겠습니다. 네, 바로 로켓랩이라는 종목이고요. 22% 급등하면서 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로켓랩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주 관련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06년에 설립돼서 2021년 2년 전에 스펙 상장을 통해서 뉴욕 증시에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에 오른 이유는 정부와의 구매 계약 소식 덕분입니다. 미국 정부와 18대 우주선을 설계, 제조, 납품 및 운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2027년 예정된 발사를 위해서 우주선의 인도와 함께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규모가 좀 상당한데요. 이번 구매 계약의 규모가 5억 달러 수준입니다. 물론 이 규모만 가지고 계약에 바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겠다고 보지만 그래도 로켓랩이 이전에 목표했던 바를 차근차근히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정부와 관련하는 이 계약하는 이 우주 관련 기업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우주항공 섹터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데요.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 외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언테크, 세트랙 I까지 함께 우주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까지 함께 연결해 봤습니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